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용가라 사대의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밤에 참 큰일이 있었습니다. 첫 소식 특검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어요? 저는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네. 사실은 그 영장 재판이 예측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네. 오히려 유무죄를 다투는 뭐 1심이나 이렇게 어떤 판결보다 네. 중간에 영장 재판은 아직도 약간은 이른바 원님 재판 성격이 강해요. 네, 지금도 그렇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증거 수집이 많이 돼서 확실하면 네. 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아. 증거 다 확보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구속으로 재판해도 된다. 그래서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증거가 조금 뭐 부족하다 네. 그러면 또 그 이유로 기각할 수도 기각하기도 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뭐 되는군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네. 법조인들도 예측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재판 결과가 영장 재판인 건 영장 틀림없습니다. 실질 심사가 그렇게 된다. 사실 쟁점이 원래 이제 증거 인멸 위증을 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방조 이 두 개가 핵심적으로 거론이 좀 됐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 전담 판사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 봤어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아마 내란 방조 혐의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방조 혐의를 찝었다. 사실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네. 뭐 그걸 다시 폐기하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거를 다툴 여지는 없어 없다. 보여요. 네. 그거는 뭐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정되는 혐의로 발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내란 방조와 관련해서 이게 방조가 되느냐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란죄라는 게 워낙 드물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물론 내란 수괴 아니면 확실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군사령관들의 어떤 역할 수행 이거를 뭐 의심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러니까 네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네. 어디까지 막았어야 되느냐 네. 뭐 그게 사후적으로라도 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라고 한 것이 방조한 거 아시냐? 네. 방조한 것이 아니냐? 네. 그거는 조금 워낙 내란죄와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케이스가 뭐 없다 보니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는 이제 제1의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부의장인 또 국무총리인데 사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 54조, 의견서 362조, 뭐 CCTV, PPT 총력전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혐의가 입증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혐의는 뭐 입증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제 내란 방조와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고 12월 3일 이제 저녁에 그 들어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네네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처음 알게 됐다면 네. 그러면 이른바 이제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작위범이라는 거는 어떠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그게 범죄가 되는 것을 부작위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국무총리로서 정말 몸을 던져서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질 않은 것을 내란 방조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검 측의 주장이죠. 주장이었는데 네.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 예, 예. 네. 그 부작위범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네. 사실은
어떤 법정 평가에 있어서 일부 확실하게 인정되는 혐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어떤 법감정 내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헌재나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죠. 사실 거짓말을 많이 했죠. 네, 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뭐 대선 출마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블랙 코미디에 가깝고요. 네,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국민의 감정상은 확실히 유죄고 중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법원의 특히 내란 방조와 관련한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후속심사, 국정영장심사가 3시간 반 만에 끝났다. 이게 3시간 반이란 시간과 이 결과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장재판은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특검 측의 어떤 설명 네. 내지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반대하는 피의자 측 그러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측의 변호인이 이제 네, 그쵸. 얘기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하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요소가 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영장 담당 판사가 그렇죠. 얼마나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건데 통상의 사건이면 이제 영장 재판을 3시간 반까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건이면. 중요 사건은 뭐 6시간 또 이상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영장 재판은 조금 생각보다는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너였나 그런 이제 이 시간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약간 심정이 이미 형성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뭐 비상계엄도 작년 여름에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가능성 언급할 때만 해도 다들 그게 가능하냐 네. 그랬는데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음모론 같은 네. 게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우리나라 최대 로펌에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공직을 쉬는 중간중간에는 그 로펌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펌의 어떤 덕을 좀 본 거 아니냐. 영장 재판에서도. 빅 로펌의 힘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유전무죄가 떠오르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하여튼 끈끈한 인연이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끈끈한 인연이 네. 있다. 네. 또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제 국무회의 소집해야 된다. 이제 이거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이거를 한마디로 계엄의 그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건지 이것도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만약에 형식적이지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른 국무회의 위원들 그러니까 더 참여하는 국무위원들과 네. 힘을 합세해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하면 네. 또 반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본인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별로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 회의 장소를 찍은 CCTV는 없습니다만 네. 그 전후로 해서 비춰지는 모습은 이게 뭐 동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법적 판단의 문제는 나중에 법원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치고 정말 45년 이상 뭐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좋은 자리는 다 다녔잖아요. 사실은 공직자로서 뭐 국무총리 2번 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주미대사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민간 분야에 나와 있을 때도 무역협회장이 사실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요. 거기 장관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무역협회
갖고 있는 자산이 수십조예요. 수십조를 그럼 관리를 하는 관리하는 장이었다는 예, 거군요. 예, 엄청난 자리거든요, 그게. 그럼요. 그런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삼성동의 그 코엑스 사거리 부근에 있는 부동산의 네. 상당 부분은 네. 무역협회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입니까? 그 지하 공간까지 네. 포함해서 정말 좋은 자리예요. 네. 하여튼 좋은 자리는 다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네. 이 내란이라는 그렇죠. 국가적인 치명적인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부하내동했다. 내지는 부하내동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어떤 네. 정치적으로나 어떤 공직 윤리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그렇죠. 평생 비난받아도 모자라죠. 네, 결국에 한덕수의 50년의 공직 생활의 마지막은 구치소가 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기각, 이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네. 좀 법률적인 애매함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내란의 공범으로 확실하게 특검에서 의율하지 못한 것은 어떤 증거 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뭘 해도 적극적인 면이 없어 보이니까 내란에도 소극적, 내란을 막는데도 소극적 이랬던 것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책임을 약간이라도 피해가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아쉬운 것은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네. 이틀 지난 이후에 네. 국무회의를 하면서 마치 그때 그 회의록 내지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네. 사후 의결서를 선포문을 그렇죠.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그렇죠.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확실히 혐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죠.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위증한 있고. 것도 정확하게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위증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 혐의가 인정되는 거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약간 애매한 일부 혐의가 있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은 적어도 인정된다. 이러면서 발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고 네.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 수준에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국민 수준을 반영하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내란 세력 그리고 국민들께 명백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 네. 예를 들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러 사람들의 수사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일까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발언도 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특검보다 사실 훨씬 어려운 문제죠. 특검보다 어렵다. 그렇죠. 네. 특검보다는 어려운 문제죠. 특검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네. 어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특별 검사가 수사하는 문제하고 네. 특별 재판부의 설치는 우리 헌법에는 이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통상 일반적인 법원의 어떤 구성 재판부에게 어느 판사한테 내 사건이 갈지 모르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 이른바 랜덤하게 배당되는 네. 그 법원의 배당 시스템으로 내가 특정 판사를 골라간다든지 특정 재판부를 피해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렇게 배당되는 거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러면 내란 사범들은 다 그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물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뭐 헌법상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특정 재판부를 설치하고 모든 사건을 그 재판부로 몰아넣는 것이 네. 어떤 그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특검의 설치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기본 권리 침해 여부를 좀 검토할 필요가 네. 있다 그러군요. 네, 또 국민의힘 주진애 의원 이런 특검 이름이 혹시 잭 스미스? 미국의 특별검사 아닙니까? 갑자기 나왔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또 잭 스미스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잭 스미스 미국 전 특별검사는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수사가 무리다,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서 본인을 괴롭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을 테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네.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사례를 빗대서 이제 농담식의 이야기를 건넨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봤나요? 그거 약간 엉뚱한데요. 그러니까요. 주진우 의원의 그 반응은 약간 뭐 엉뚱합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말씀하신다시피 2020년 미국의 대선 결과라던가 아니면 트럼프의 뭐 기밀문서 불법 유출 이거 이제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수사를 한 케이스로 이제 네. 언급이 되는데 갑자기 왜 주진우 의원이 잭 스미스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좀 심층적으로 탐구를 아니, 좀 해봐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보기엔 뭐 심층 탐구까지 필요 없을 그냥 것 같고. 한 예. 소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한 언급의 취지는 네. 그 특검 수사가 네. 엉터리였다, 네, 무리였다, 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을 비롯한 특검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나라에 이루어졌던 네, 특검 네. 수사를 엉터리라고 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처럼 이게 엉터리다, 뭐 그런 뉘앙스 같아요. 뭐 본인이 트럼프와 길게 고민할 동급.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트럼프와 동급 같은 로직으로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건가요, 주진우는?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그렇게 오래 생각할 가치는 없어 보여요. 일말의 가치도 네. 없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특검 안팎에서는 이러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기각에 대해서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그 영장이 뭐 그때 발부가 돼서 구속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래야 이제 수사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힘을 받아서 쭉 밀고 나가는데 이제 기각이 되고 나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냥 재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더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 일단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넘어가고 그다음 뭐 박선재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갔겠죠. 근데 재청구 준비를 하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수사 동력이 좀 지장을 받는다, 수사 동력이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 한덕수의 증거인멸 우려가 좀 적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그 한덕수 행적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를 근거로 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을 때 다시 또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재청구는 원래 기각률이 높죠. 그렇군요. 예. 영장을 한 번 청구했는데 기각했을 때 네.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증거 수집을 해서 청구해 봅니다만 네. 통계를 내보면 재청구의 기각률이 훨씬 높죠. 네. 처음 청구됐을 때보다. 다시 기각된다면 앞으로의 특검 수사 이제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 불구속 기소해야죠. 불구속 그렇게 기소로 되면. 가야 된다 그때는. 네. 그다음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 이야기로 나눠가서 이제 권 의원의 위풍당당했던 출석길 현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 힘에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네, 특검의 출석길에서 권 의원이 나는 결백하다, 당당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모든 정치인이 다 저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의원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수사를 받을 일이 없죠. 네. 기소된 적이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기소된 다음도 1심에서 무죄 받을 거다. 근데 1심에서 유죄 나와. 그럼 항소심 무죄다. 네. 그 항소심도 유죄 나와.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받을 거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돼.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재판도 엉터리다 그러잖아요. 네, 네. 항상 저렇게 정해진 수순이죠, 뭐. 네, 결국에 근데 정작 카메라 뒤에서는 가방 노룩 패싱을 보여줘서 이게 보여주기식 연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가방을 들고 오다가 네.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니까 자기 보좌진으로 아마 보이는 사람한테 가방을 건네준 건데 네. 저는 가방을 들고 인터뷰를 하면 뭐 잘못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 가방 더군다나 본인 들고 오던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걸 굳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되나? 그냥 들고 가방 든 채로 인터뷰해도 뭐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필요 없는 동작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의 노루 패싱이 생각나서 좀 롤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네, 다음에 또 차명폰으로 통일교 윤영호와 수차례 통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메모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언급하면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차명폰으로 비밀 통화까지 했다고 하면 사실은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차명폰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차명폰 내지는 뭐 대포폰 이런 거를 쓰는 건데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전 본부장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2022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다. 네. 그래서 뭐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권성동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느냐. 네네. 뭐 지금 수사 협조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때 그 쇼핑백 만약에 그게 이제 정말 그 비밀 금고에서 돈을 담아서 줬다면 네. 당시 그 재정국장 등 그 돈 심부름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부인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라는 네. 범행 부인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건데 전달한 사람 측 그리고 하여튼 주는 사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느냐. 이게 뭐 현찰로 오고 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 실물을 찾는다는 거는 웬만한 행운이 있지 않고는 그 실물을 찾기는 사실 그쵸. 쉽지 않거든요. 제일 쉬운 뇌물에 있어서 제일 쉬운 게 공여자와 수여자의 증언이라든가 실물 확보라든가 그런 건데 실물 자체 확보는 그런데 실물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만남 2시간 전에 현금 상자가 찍힌 게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 의원은 뭐 통일교 관계자는 만났다.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만난 거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네.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그 받은 거는 결국엔 그 경우에는 전달해 준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겠죠. 또 JTBC 단독 보도 보셨죠? 권선동 의원에게 금일봉 줬다 문자까지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빠질 수 없는 빼박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증거는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미 쌓여 있다.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서서 나는 결백하다. 그게 결국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쇼였던 거네요.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권성동 의원은 그 강원랜드 그 취업 청탁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가 무죄 네. 확정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 가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죄를 받을 노력을 계속 하겠죠. 네. 결국에는 특검이 그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거다. 이러한 예상도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 높다. 예, 네. 왜냐하면 일단 돈 심부름을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는 데다가 네.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해도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학자 총재 뭐 2번에 걸쳐서 만났다. 예, 뭐 예. 쇼핑백에 뭘 담아서 네. 받아갔다. 어. 뭐 거기에 문자까지 나왔고 이 정도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 다만 의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청탁과 관련한 네.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이 됐던 뭐 알선 수재가 됐던 네. 법률적 평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구체적 범죄 사안들이 지금 이미 특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이거를 영장 청구 안 하기는 어렵죠. 네, 안 하기는 어렵다. 예. 구속영장 청구될 거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